제가 두 가지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어떤 레포팅도 나오지 않은 것을 제가 일단은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금리 0.75%까지 인상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시장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좋은 예, 거 맞나요? 왜냐면 예. 국채 금리가 계속 네네. 상승하고 있고 네네. 또 달러도 계속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안 네. 그래도. 시장은 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야 되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QT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은 일단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조금 이따가 제가 경기 침체라는 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경기 침체를 빨리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학자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시장을 굉장히 조금 안정시켜야 되고 저는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시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일단 예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금리 0.75%까지 인상해야 된다. 좋다 이거죠. 왜냐?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센 충격은 아니죠. 갑자기 우리 나스닥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급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는 서서히 경기가 식어가는 이런 충격을 일단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 자, 올해 말까지 3.5%까지 일단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3.5%든 3%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제임스 블러드 이분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 테일러 준칙이죠.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자,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방이든지 간에 자, 금리를 우리가 3%까지 올릴 거야. 금리를 2.75%, 2.5%까지 올릴 거야.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자, 테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경제학 학자 이름이고요. 이분이 공식화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 금리인지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나아가려면 어떤 공식을 써서 어떤 금리로 가야 되는지 공식을 만든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현존에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자, 테일러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쉽고 가장 일반화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렵고 복잡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수들의 값을 다 줍니다. 네. 이 모든 수들의 값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적정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할 줄 알면 다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자, 제임스 블러드가 오늘 3.5%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에는 테일러 법칙이 준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분이 그냥 3% 내지 3.5%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적정 금리를 구하는 것은 테일러 법칙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딱 공식화돼 있거든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미국, 유럽 전부 다 이 테일러 공식을 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테일러 법칙을 인용을 해서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 말까지 3.5%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오피셜한 공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말까지 3.5%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어저께 앵커님께서도 이제 국채금리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국채금리도 3% 이상, 3.5%까지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에 성립이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는 총재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3.5%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올해까지 올리는 금리 혹은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올릴 금리는 3에서 3.5%가 일단은 수치상으로 나온다. 이게 공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3.5%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요 해석을 한 가지 조금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느 레포팅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0.75%를 올린다. 3.5%까지 인상을 한다. 자, 3.5%까지 인상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피셜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자,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거를 더 조금 중요하다라고 별 3개를 일단은 좀 치고 싶습니다. 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없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말의 뉘앙스의 차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들리죠? 그렇죠?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경기 침체를 겪어서 옛날에 IMF 시절이나 이런 금융 위기 때처럼 정말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뉘앙스로 일단은 들리실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 한 가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요걸로 갈게요. 자, 제가 이 그래프를 조금 우리 앵커님이 안 나오셨을 때도 몇 번 소개를 좀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 상황이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태다. 그렇죠? 물가가 오른 상태다. 자, 그러면 이 물가를 다시 이 점과 같은 점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하고,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처음과 같은 물가가 된다. 자, 물가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물가가 오른 상태. 그럼 이 물가를 떨어뜨려야겠죠?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요 곡선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뭐다? 금리 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써서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같이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 방송을 1, 2주 정도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자, 물가는 적정 수준으로 같이 왔어요. 그렇죠? 물가는 적정 수준으로 같이 왔는데 뭐가 변하죠? 산출량이 변한다. 자, 처음에 물가의 산출량은 이쪽이었고 물가가 올랐을 때 산출량은 줄었고 물가가 잡힌 다음에 산출량은 더 줄었다. 자, 산출량은 뭡니까? 기업이 어떤 재화와 상품을 만들어내는 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기업이 상품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자, 기업이 공장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더 확대를 하죠. 근데 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재화나 상품을 더 못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공장에서 사람을 자른다. 그렇죠? 예. 해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가가 잡히는 것은 실업률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 필립스 곡선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다. 어저께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게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것, 키워드 강조드렸었죠. 어떤 키워드였나요? 물가가 잡히는 순간, 그리고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CPI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실업률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상태죠. 3% 후반대 완전 고용 상태인데 이 실업률이 CPI가 내려가고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다. 물가가 내려가는 순간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임스 블러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없이.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론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여러분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됩니다.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업이 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실업이 늘기 전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기업의 상황이 악화가 된다. 기업의 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고용도 악화가 된다. 이 프로세스예요. 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기업이 악화가 돼야 되고 기업의 환경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점.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고전적인 이론 그리고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거죠. 근데 제임스 블러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이제 기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나라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구와 산업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일단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IMF나 이런 금융 위기 때처럼 쉽게 얘기해서 정말 돈이 없고 누구나가 다 그 거지가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올라가고 계속 경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도 횡보 박스가 있듯이 경기가 멈춰서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신규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고용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지 않는 이런 경기가 박스권이나 횡보를 그리는 이런 기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지 않고 경기 둔화라는 제가 명칭을 조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이런 기간이 경기 둔화의 기간이 지나서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일단은 띠게 되는 게 사실상 수십 년간 겪어온 우리의 경험치라고 일단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의 어저께 얘기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올해 말까지 일단 3.5%까지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기 침체로 인한 뭐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저께
발언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일봉상 한번 다시 보면, 자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기업 실적 시즌인데 지금 금융주들이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금융주들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예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예상하고 거의 근접하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테슬라 등등 이제 이번 주 일단은 발표를 하겠죠. 레벨 다운이 일단은 좀 된다라고 하면 13,000포인트가 전저점입니다. 12,940포인트인데요. 12,940포인트를 하회를 하는 레벨 다운의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황의 흐름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 전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